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저희도 24시간 뉴스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야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야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0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근로를 이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야근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매번 밤을 새워야 하는 야간 노동자들의 건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이 처음으로 정부의 실태조사가 나왔는데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슈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도 야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어땠습니까? 실태 조사 결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용노동부가요,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유통업, 운수, 창고업부터 평소 야간 근무가 잦은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야간 근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규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 야근 그리고 야근과 야근 사이에서의 일정 휴식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 건가요? 휴식 시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수, 창고업 6개 사업장에서는 야간 작업 노동자에게 법이 정한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제 근무를 시켰어요. 그래서 물류센터 야간 작업 노동자들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주간 근무 노동자를 기준으로 보면 오후 6시에 퇴근을 해서 다음 날 오전 5시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셈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긴 하지만요. 이 근로일 종료 후에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노동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데 이게 지켜지질 않은 겁니다. 네. 지난해 10월에도 야간 물류센터에서 청년이 숨졌는데 네. 주 6일에 빈번했던 철야 노동 이게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좀 많이 이제 없어져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유통업계를 출입하다 보니까 이제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사례로 들고 와봤는데 지난해 10월에 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하다 쓰러져서 숨진 고 장덕준 씨의 경우에 이 사인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네. 1년 4개월간 야근을 했고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62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드러나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그 서비스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텐데 그렇죠. 정작 그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은 정말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리한 만큼 좀 위험성도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쿠팡이나 무슨 마켓컬리나 이런 주요 물류 사업장 40여 곳을 이제 살펴봤는데 전체 야근 노동자의 55%가 매일 야근이었습니다. 매일이요. 네, 이제 저녁 6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4시 퇴근을 주 5일이나 6일 정도로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는 생활인데요. 네. 사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몸이 버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쵸. 이제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야근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특수 건강검단을 이제 건강검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네. 휴식 시간도 보장이 되지 않는데 이런 건강 진단을 시행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요. 6개월간 월 평균 4차례 이상 야근을 할 경우에 특수 건강 진단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7곳에서 특수 건강 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많이 빼먹었는데요. 심지어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에 1명은 건강검진이 의무인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그런 네. 상황이었네요. 네. 기본적인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보건교육 하지 않은 곳이 꽤 많이 있었어요. 여기가 15곳이었고 네. 야간 근로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9곳이나 있었습니다. 또 9개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무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엔 야근의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한다고만 이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어떤 제재
규정 이런 거는 없어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뭐 이런 얘기 네. 들을 때마다 속이 답답해지고 좀 네. 화가 나는 게 사실이네요. 저도 답답합니다. 예, 이 야간 노동자들 기본적인 안전조차 위협당하는 게 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 경찰관, 소방관 분들은 24시간 근무를 계속하고 계시고 이제 자동차나 뭐 선박이나 이런 것도 야근이 사실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제조업 쪽은 야근하더라도 이제 교대 근무 방식이 자리가 이제 잡혀 있는데요. 네. 근데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 물류 배송 쪽은 매일 야근이 더 많고 여기에 또 업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당장 상황이 더 어려운 겁니다. 아니 뭐 매일 야근이라는 게 굉장히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제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군 발암 물질이잖아요, 야근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나 미성년자만 이제 야근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성인은 한 달에 며칠 야근을 하든 말든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주 52시간으로 과도한 야근은 제한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가장 많은 문제가 지적된 물류 노동 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어서 주 52시간도 예외입니다. 그런데도 야간 노동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55.8%가 수당 등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반대로 말을 하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간에 근무를 하면 충분한 수입을 못 얻는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예로 들어서 보면요. 네. 주간 근무만 해서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야근이라도 해서 추가 수당을 받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급여 같은 근로 조건이 하루아침에 풀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만큼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사실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이렇게 야간 노동 실태 조사했으니까 후속 조치도 마련이 되겠죠? 항상 이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입장을 보면요. 이번에 예. 이제 근로 감독을 통해서 확인된 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뭐 시정 지시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이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 감독과 실태 조사 결과를 설명을 하고 야간 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더 지켜봐야 되는. 지켜봐야죠. 예, 저희가 이걸 꾸준히 또 추적을 해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진단 이 부분도 계속 규정은 돼 있지만 안 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네. 대한 지원도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요,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정밀 검사를 비롯한 건강 진단을 제공을 하는데요. 심층 건강 진단 지원 사업으로 19만 4천 원을, 건강 상담은 회당 2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앞으로 야간 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네, 더 큰 사고로 발전하기 전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현행법에 이미 규정된 휴게 시간 그리고 휴게 공간부터 하나씩 모두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한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